오늘 드디어 김민석 총리보좌의 인사청문회가 막 시작된 그 화요일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출발하셨어야 된다는데 안 가시기로 했던 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 다 포함해서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신 강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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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지금 막 저희도 들어가기 전까지 네. 청문회 속보 좀 챙겨보고 했는데 그러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들이 얼마나 밝혀질지는 좀 이따가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기로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작할 때 이 현재까지 나온 속보를 보시면서 지금 속보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계좌 정보와 개인 정보 동의서를 내달라라고 한 걸 보면 안 낸 거죠. 역시도 자료 제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이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명되고 막 의혹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다 납득하실 수 있게 맞아요. 본인이 예. 글을 올리겠다.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요일 밤쯤에 글을 올렸는데 뭐 중과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올리고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예. 수입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그 와이프의 카페 운영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자녀와 관련해서도 예금이 더 늘었다라든지 그러니까 의혹들은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스탠스가 청문회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청문회 오늘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예. 자료 안 갖고 온 거죠. 참 이 빈깡통 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원래 예정은 내각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두 번째 주제로 하고 지금 네네.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막 시작된 김민석 총리보좌의 청문회 디데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네네. 예, 뭐 결국 오늘 내일 이틀로 예정된 그 디데이 이 청문회가 뭔가 결정타 하나가 터질지 아니면 결국 버티기가 될지 맞아요. 그게 이제 관심의 포인트가 될 텐데 자 뭐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전체적으로. 수입 내역이죠. 수입 내역이죠. 역시. 수입 내역이죠. 이번 처음에 그럴 거는 자료 그 SNS 올리겠다더니 올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태섭 의원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그 사이에 뭐 출판 기념회도 2차례 있었고 예. 결혼도 하고 상도 치르고 그때 그 국회의원이라면 통상적인 액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 뭐 통상적인 액수가 얼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러프하게만 생각을 해도 뭐 자녀 유학비 전처가 됐다. 뭐 그래 그거 오케이 해주면 한 6억 정도가 지금 비는데 지금 뭐 계산법에 따라 6억일 수도 있고 한 7억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최소한 근데 6억 이상의 돈에 큰 그 구멍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출판 기념회랑 상 결혼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은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돈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재혼이라서 예. 축의금은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그 청첩장에 예.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출판 기념회 두 번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오는 건지 통상적인 액수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게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갖고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고위공직자니까 거기에 왜 빠졌냐? 음. 이거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그해 받은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해 안에 다 소진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뭐 11월 정도에 출판 기념회에서 받았다. 그러면은 12월에 내가 그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빚 갚는 데에 썼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갖고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 예. 안 해도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그 있을 수밖에 말씀하시니까 없죠. 지금 일단 유진호 의원 계산법에 따르면 4개 이벤트, 그러니까 네. 결혼 한 번, 그다음에 빙부사 한 번, 출판 기념회 2번에서 총 4개 이벤트에 최소 6억의 네. 펑크를 하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결혼은 재혼은 2019년이었고 그렇죠. 그때는 이 그러니까 기간에도 안 들어갔을 뿐 아니라 본인이 부주를 안 받았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거 빼면은 주진우 의원식 계산법이면 3개 이벤트에 6억 원, 하나당 2억 원 정도의 현금이 오고 간 것이라는 계산이 하나 가능하고 둘째 지금 이 부분이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왔던데 저 아니, 이렇게 경조사 없었던 해에도 그러니까 2024년 예. 작년이 정말 그러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작년에 추징금을 1억 1억 1,557만 원 내고 1,500만 원. 이것저것 쓴 돈이 꽤 되는데 작년엔 정말 경조사도 없었고 출판 기념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추가 수입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끽해야 그 세비 한 1억여 원 정도 그죠. 받았는데 이 많은 저 추징금 내고 생활하고 어떻게 다 되냐. 이것도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예. 해명에 따르더라도 그해 받아서 그해 썼다 그러면 작년에는 뭘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무것도 돈을 받은 게 없었어야 됐는데 수익 현금이 말고 없는 0에서 0으로 끝났어야 됐는데 왜 이게 그렇게 됐냐는 거죠. 지금 그렇죠. 추징금을 1억 1,557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 예. 작년에 그 김 후보자의 신고된 근로소득이 세배 1억 1,065만 원. 예. 그러는데 지출만 보면은 아까 얘기한 추징금 외에도 기부금이랑 카드값이 6,531만 원. 예. 그래갖고는 전체적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었어요. 예. 근데 신고된 소득은 1억 1천만 원. 예. 7천만 원도 그건 아는 도대체 거죠.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건지 모르겠고 예. 현금 받은 것도 없는데 예. 그럼 적어도 이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싶기도 한데 근데 그 해에 그 후보자 김 후보자와 배우자 예금액은 1년 전보다 1,700만 원이 늘었고 그러니까요. 전체 재산 가액도 지난해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 말 대비로 2024년 말에 2억여 원이 증가했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따져봐도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엄청나게 출판 기념에서 액수를 많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적 합리적 이 기준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가 그거를 그냥 정말 집안에 놔두고 재산 신고 안 했다가 그거를 야금야금 썼는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은 그런 전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출판 기념회 말고 또 다른 데서 정치 자금을 좀 불법으로 혹시라도 그러니까 밖으로 밝히기 어려운 무슨 또 자금의 수수가 있었지 않았나? 아니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생각 의혹을 가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빌라도 그 본인과 알고 있는 그 건설업자가 인테리어를 지금 해준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의혹이 많은데 좀 대통령이랑 비슷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예. 정관 변호사를 그렇게 계속 쓰고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많은데 예. 재산이 줄지 않는 마법을 그 그렇죠. 저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수입보다 지출이 막 배 이상 많은데 예. 근데 재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 정말 이 마법이죠, 대통령과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 정말 저는 환장의 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마법 좀 우리한테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는 15만 원에서 50만 원만 준다고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재산이 줄지 않고 늘고 있는 마법을 지금 아, 이제 15만 원, 50만 원은 그 저 지원금 말씀하신 네. 거군요. 순간적으로 뭔가 했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그래픽 정리된 거 그것도 잠깐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인데 잘 보이시나요? 그렇죠. 예. 지금 일단 제일 큰 거는 소득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거냐. 그렇죠. 이 6억 원 정도가 불분명하다. 재산 신고도 안 했다. 뭐 본인 말로는 연말에 다 현금 소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6억 정도의 펑크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은 두 번의 경조사와 두 번의 출판 기념회로 6억 원 소득이라는 취지인데 통상적인 액수로 받았다. 다 소명된다는 건데 우리가 다시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경조사 중에 한 번 재혼 결혼은 축의금 안 받았다고 본인이 청첩장에 네네. 적었고 그럼 한 번 남은 빙부상과 두 번의 출판 기념회에서 6억 원 이상을 받았다. 그것도 일단 그 액수도 너무 큰 거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시점 갖고 다 해도 작년은 도저히 앞뒤가 잘 안 맞는다. 뭐가 됐든 재산 신고를 덜했든 뭐가 다른 게 됐든 뭔가 하여튼 절차 펑크는 하나 나는 거죠. 뭔가 펑크가 나는 거죠. 칭화대 석사학위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일단 정리된 걸 보면 저것도 이상해요. 2009년에서 2010년 그때 정식으로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건데 네. 중국 체리일수가 26일에 불과한데 25학점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정말 굉장하죠. 뭐 그러니까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봄학기에는 3월, 4월, 5월에는 아예 한 번도 중국 출국한 기록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저건 독특한 게 이게 공식적으로 출입국 신고 내역을 제출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또 힘들게 그 엑셀 파일을 그러니까요.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제 보좌진들이 만들었을 거로 보이는데 예, 예.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출입국 내역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중국 학교와 상관없는 출입국 내역이 있다면 그거를 지우고서 제출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굳이 엑셀을 만들어서 항공편을 그렇게 써서 넣었는지도 좀 의문이다. 그리고 저 맨날 돈 없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 중국을 가는 걸 무슨 택시 타고 가듯이 글쎄 말이에요. 예. 그나마 적어낸 거에 또 그 편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인천이든 서울이든 거기서 그 북경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은 편수도 거기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석사학위 지금 저 표에는 없지만 그 뭐죠? 도북자. 도북자도 있고 반도자, 네. 배반하고 반도자. 도망간 사람이라는 그 감사의 글, 네. 이 논문 뒤편에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네. 대해서 반도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 이 그러니까요. 표현이 있는 것도 사실은 반도자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그게 충격적이죠. 아니 도북자는 탈북자처럼 그래 북한을 해서 뭐 도자를 그냥 그래 뭐 나왔다는 중립적 의미를 억지로 해석해 준다고 조금 해도 낮춰서 표현하는 게 도북자인 것 같고 반도자는 이제 뭐 배신자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뭐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보 스스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워딩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 오늘 중에. 질문이 나오겠죠.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정확히 북한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탈북한 사람들을 반도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정확히 북한 당국, 김정은 왕조의 북한 당국 입장에서 저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이야라고 하는 황장엽 선생 그때 네. 그 귀순했을 때 그 정말 탈북해서 우리 이쪽으로 오셨을 때 황장엽 선생을 그렇게 칭했다는 건데 저는 비유하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중근 이 의사를 정부가 아니 제가 비유하면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애국 열사, 애국 네네. 투사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네. 테러리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국 사람이 안중근 의사를 논문에 쓰면서 테러리스트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정확히 일본 관점인데 그거를 그 일본에서는 원래 그렇게 써. 그래서 내가 감사히 그래 테러리스트 안중근이라고 쓴 네. 것뿐이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는 딱 저 비유적인 비유만 갖고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말 좀 용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넓어지는 얘기기는 한데 이 정부의 인선을 보면은 어제 이제 장관 후보자들도 나왔잖아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할 때 차관이었던 이제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이죠. 예. 이분들이 다 이제 친북 인사로 좀 분류가 되는 분들이잖아요. 정동영 장관 친북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아, 내재적 뭐, 접근법 내지는 네. 북한의 상당히 유화적인 내재적 접근법, 우호적인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예. 평소보다 좀 늦어진 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바로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브리핑도 안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를 트럼프 정부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예, 경험을 예. 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이런 설정에 있어서 우리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나토도 가지 않으신다고 하니 참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얘기가 넓어지니까 아니, 아까 그 그래픽 마지막 표를 좀 보여주시면 세 번째 것까지 세 하고 번째 이제 거 넘어가죠. 해야죠. 예. 이제 아들 아들 학비. 그러니까 저것도 혼일대 아들 학비. 그다음에 그 전에 비싼 그 국제고등학교 학비. 그렇죠. 이거 전액을 다 전 부인이 냈다. 그것도 그럼 입증 자료를 좀 줘보세요 하는데 입증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 부인이 그 제주도 그 JDC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을 했었다라는 것도 예. 좀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처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생활비와 학비를 전액 지급했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전처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민주당은 뭐 전처까지 하냐 막 가족 프레임으로 막 난리를 쳤는데 실상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전처 나와서 뭐 얼굴 보자는 게 아니라 아들 그 학비 입금 내용만 제출해주면 된다. 예. 그러면은 증인 안 나와도 된다. 그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자료가 없고 증인도 안 오고. 그렇죠. 예. 뭐 증인은 심지어 이번에 증인 채택이 아무도 안 됐잖아요. 여야가 신청한 증인이.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는 처음이라면서요. 이거 청문회? 그렇죠.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죠. 예. 그리고 완전 빈깡통인데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신청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그 우리 쪽에서는 뭐 강신성 씨라든지 예. 사실상 채권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 신청들을 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파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파행을 민주당에서 노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차피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너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뭐 반대를 하든 말든 본인들 입맛대로 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요식행위로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막 시작돼서 이제 네.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사실 이번 그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반에 아주 뭐 고군분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맞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코넬대 그 장남의 코넬대 입학 외화 신고 송금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마 이게 금융 당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 유학 갔고 한국에서 그쪽으로 유학 비용을 보내려면 외화 송금 기록이 무조건 잡히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죠. 없다고 들었다. 그럼 도대체 장남은 어디서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혹시 전해지면 일단 이 그러게요. 부분도 계속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전처가 알아서 처리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모른다. 않을까. 그리고 전체는 네. 증인 나올 수 없다. 이미 이제 성공 기록은 증인으로는 자료를 뭐 네, 끝났으니까. 뭐 낼 수 없다 내지는 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이렇게 이 6억 7억 정도의 큰 펑크 돈 문제 그다음에 청와대 석사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 논문에 쓴 표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을 탈북자를 그렇게 칭한 문제 아빠 찬스 그 아들 스펙 만들어줬다는 거 플러스 아까도 있었지만 예금도 또 총선 2020년 총선 직후에 아들 딸 자녀 예금 1억 5천 증가한 것도 그렇죠. 뭐 석연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의혹 덩어리예요. 이게 무슨 고구마 줄기 마냥 글쎄 계속 말이에요. 나오고 있는데 증인 신청도 아무도 안 돼, 자료 제출도 안 해.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숫자로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이대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 정부가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초반부터 너무 우리 국민들을 저는 이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네, 처사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대통령 당선은 됐는데 득표율을 보면은 러프하게 봤을 때는 반반이었어요. 예, 이재명 찍어준 사람이 반이고 이재명 안 찍은 사람이 반이었단 정확히는 말이에요. 과반이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지금 무슨 뭐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역풍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본인들 손아귀에 잡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참 안타깝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력감마저 느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네. 김민석 후보자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 이게 사실상 이런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정치인 처음 봤고 이거 자체가 아니, 왜 노웅래 이미 의원 알려진 있었잖아요. 결정적 한 방이다. 노웅래 의원 옛날에 집 압수수색 했을 그러니까요. 때 예. 그때도 한 3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출판 기념회 때 돈 받았다고 했죠. 아, 그것도 출판. 예, 예. 하여튼 그때 압수수색 때는 그게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그때 돈은 발견하고 검찰이 갖고 나오지 못했었다 그러는데 그게 하여튼 네. 큰 충격을 던져줬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인 액수. 김민석 의원이 지금 얘기한 방송에서 얘기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 통상적인 액수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통상적인 액수가인데 그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몇 억씩 된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는 아니 국민 국회의원들은 막 출판 기념회 한 번 하고 순수익을 억대를 남긴다고 이렇게 당연히 뭐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거- 표현이에요. 김민석 후보자의 워딩이 통상적인 액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게 의아해서 계속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거죠.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부분도 참 네. 다른 정치인 같으면 이 결정적 한 방 이미 나온 거라는 게 주진우 의원 설명이고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채널A였나요? 네. 보도한 거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500만 원 또 후원한 사람하고 책을 한 권 썼는데 맞아요. 그 책이 주어랑 서술어 자체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렇다면서요. 예, 이게 그 어떻게 된 AI 관련한 책을 공저로 쓴 게 있는데 예, 그 예. 공저자가 그 주진우 의원이래 지금 김민석 김민석 후보자한테 한 500만 원 정도 후원을 했던 사람이고 예. 이 책 내용도 좀 허술하다라는 형태로 지금 채널A에서 보도를 한 상황이죠. 참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 이 책 곳곳에 사실상 같은 문장이 네. 반복되기도 하고 왼쪽 지면 나온 문장과 몇 글자만 다른 문장이 오른쪽 지면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이를테면 소비자 활동의 양과 일관성은 이라는 주어 뒤에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거 한국말이 아닌 것 같고요. 과정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가 영
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문장 이런 식의 문장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출판사에서 정말로 그냥 다급하게 프린트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다 그 검수를 할 텐데 이런 그쵸. 형태로 주어와 서술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 박 씨가 500만 원을 한 달 전쯤에 김민석 후보자한테 이제 후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뭐 약간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김민석이라는 유력 정치인과 공저자라는 것을 어딘가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던가. 어딘가에 뭐 제출을 그런 한다거나 추정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뭐 당장 대답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총리 되면 예. 그다음에 뭐 그때는 답변 안 하는 입장을 거죠, 뭐.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안 하겠죠. 오늘하고 내일만 넘어가면 뭐 다 이제 끝나는 끝난다고 거죠. 생각하는 네. 거죠. 그 이것도 어떻게 이틀에 끝나는 건지 KBS 박장범 사장 때랑 예.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때는 나흘에 3일씩 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4일이었을 걸요. 그 왜냐면 예. 대전 MBC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아, 민주당 그것까지 의원들이 해서. 그 빵 영수증 보겠다고 대전 MBC 대전까지 가갖고는 그 영수증 보겠다고 그거 출장을 포함해서? 갔었어요. 네. 그거 포함해서 나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김민석 후보자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적어도 3일은 해야 된다 예.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혀 이제 협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틀로 협의는 하되 그러면은 좀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오케이가 된 건데 근데 그걸 믿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근데 자료 이제 협의가 이제 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력감이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틀로 협의하고 주진우 의원 이외에 지금 다른 인사청문위원들 뭐 하냐라는 이야기도 당원들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이제 곽규택 의원, 김희정 의원도 이제 상당히 파이팅을 해서 막 이거 네.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한 1, 2주 정도는 주진우 의원이 총리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증 대상이 됐잖아요. 최소한 법무부 장관급이 됐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예. 추천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아니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네가 할 말이 없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전형적인 거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주진우 의원의 자녀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의 상황과 하등 관련이 없는데 이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거를 민주당 또 젊은 정치인 전용기 의원이 앞장서서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당도 답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민석 후보가 어떤 야당 의원 이건 주진우 의원을 지칭하는 게 거의 확실시돼 보이는데 어떤 야당 의원이 막 그렇게 검증하는 건 자기가 앞으로 특검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니까 정치 맞아요. 그런 탄압할 얘기를 하는 주장 거죠. 명분 그런 쌓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메신저 공격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주진우 의원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민주당이 많은 사람 키워줬잖아요. 우리 예. 추미애 그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예,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과 날선 이 과정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예. 이모 예. 이모 씨인데 이모라고 막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예.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뭐 첼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물을 키워줬는데 저는 지금도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 가족에 대한 의혹들 자꾸 제기하는 거에 대해 맞받아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는 주진우 의원은 속으로 좀 약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몸값이 정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김민석 의원이나 그 야당 주장은 최혜병 특검에서 뭔가 주진우 의원을 상당히 수사할 것 같이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으니까. 법률 비서관이긴 네. 했는데 뭐 두고 보죠.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질문 두 가지 더 하면 청문회 얘기는 일단은 여기서 할 텐데 이 김민석 수호가 이재명 대통령 수호다 뭐 거의 이런 느낌으로 결사옹위하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민주당이 이렇게 김민석 후보 지키기 나섰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상징적인 인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김민석 후보 의혹이 너무 많아지니까 잠깐 이제 까먹고 있는데 그 앞에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했던. 예, 전 민정수석이 된 거잖아요. 이분도 이제 뭐 재산과 관련한 의혹들, 특히 차명 대출 의혹이 굉장히 컸죠. 예. 재산을 차명으로 자기 친구에게 넣어놨었던 것은 바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차명 대출 의혹이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본인이 검사였던 시절에 이 그 제2금융권에서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냐 이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과 메시지나 해명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그 이후에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한 문제들, 그분도 이제 재산 부동산 축적에 문제, 대한 예. 문제들, 그리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금 옛날로 치면은 대통령직 인수위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한주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이제 가천대에 계시면서 굉장히 이제 함께 해왔었던 사실상 정책적 멘토죠. 그렇죠. 이재명 싱크탱크의 대통령의. 그 예, 예. 핵심인 분이잖아요. 이분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갔는데 이분도 역시 어린이날 선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두 상가를 아들에게 사주고. 예, 상가를 한 채씩 사주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렇게 법인 만들어서 하신 거 이런 거 보니까 그건 정말 굉장하죠. 완전히 프로. 예, 프로예요, 법인을 프로.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건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통령실 뭐 이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문회를 안 거치는 그렇죠. 자리니까. 청문회를 예. 거치는 자리가 아니니까 예, 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근데 이제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일이 인파가 커지고 본인 스스로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의혹은 아니에요. 예. 김민석 후보자가. 근데 이제 총리라는 그 직책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왜 이 정부는 전과자 우대인가?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 무면허랑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면허 무면허라는 건 운전, 그 예. 전에 음주운전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뭐 좀 여러 가지 인선들에 있어서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활용 점정이 돼버린 거죠. 예. 이 김민석 후보자는 심지어 뭐 저 고구마 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끝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끝없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다른 총리 청문회보다는 시청률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대선 지고 나서 굉장히 뉴스나 이런 방송에 좀 맞아요. 귀를 닫고 있긴 해도 이 청문회는 좀 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대체 그렇게 의혹만 했는데 어떻게 대답하나? 뭐 진실은 뭔가 궁금해서 좀 많이들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어떻게 될것 결론은 뭐 그냥 가는 거죠. 이제 총리 되는 거는 저는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미국 갈 때 이재명 대통령 그 G7 하러 캐나다 갈 때 그때도 기자들이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제가 네. 물어보니까 다 해명할 수 있다라고 맞아, 하더라. 맞아, 그 그랬죠. 얘기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그 국민의힘 지도부랑 오찬을 할 때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니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본인의 해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대통령도 엄호해주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옹위해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리고 없죠. 의석수는 많고 어차피 자료도 안 냈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 이틀 하고 나면 총리는 임명될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민심에서는 야 조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 소위 맞아요. 그런 마이너스 이 마일리지에서 계속 쌓여가는 그 정도의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한 1.5%뭐 조금 떨어졌죠. 그 정도 떨어지고 우리 자료에 있나요? 그리고 뒤에 어디 국민의힘이 있- 한 1% 포인트 정도가 올랐어요. 예. 근데 특이한 게 리얼미터에서 이 조사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뭐 며칠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김민석 후보자 인사검증 때문에 그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더 많이 나왔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걸 다 평균을 해갖고 나온 게 어제의 발표인데 리얼미터에서 독특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러면 민주당 지금은 약간 하강세고 그렇죠. 지금 김민석 후보 탓이다. 예,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뭐 한국갤럽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나오는 리얼미터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